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집에만 이렇게 뭐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나와서 자동차 정비사가 사기꾼으로 많이 보이는 이유, 일단 제조업체, 현대, 기아, 뭐 삼성, 쌍용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조업체 산하 보증수리 협력업체 직원인 경우,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대부분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협력업체인 거거든. 근데 이 협력업체 직원들은 뭐 조그마한 문서, 예를 들어 교육용 자료든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무슨 차종 몇 년 몇 월시부터 몇 월시까지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으니 뭐 사전 점검을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어 문서가 내려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게 다 보안 문서인 거야. 어디 가서 나발나발 되면은 안 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비밀유지 계약서 같은 거,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반출하지 않겠다라고 또 사인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왜냐면 다 대외비로 다 잠겨 있고, 무언가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해가지고 갖다가 동호회 홈페이지에다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책임은 정비사가 다 져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한번 해줬다 그러면 소문이 계속 나게 되고, 이런 소극적인 이유,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정비사가 아무래도 사기꾼으로 몰리는 이유지. 좀 많이 숨기기에 급급하다라는 거, 그거는 나도 좀 인정을 해. 숨기기에 좀 급급하다는 거. 근데 또 사람들이 자기 불리한 건 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한다 해. 어떤 소프트웨어든 뭔가가 내려와. 그러면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서, 뭐 다운그레이드는 아니기는 한데 그게 뭐 다운그레이드인지 어쩐 건지 일단은 동호회에 딱 소문이 퍼지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전에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 배출가스가 원래는 기준치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치가 1.2야 1.2 배출가스 기준이. 배출가스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1.2g을 내보내야 돼. 근데 이게 1.2g이 딱 턱걸이가 돼 있는 거야. 합격은 했지만 때때로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이 나와. 때때로 부분 그러면 이거를 뭐 1.1 또는 1.0 이하로 떨궈야 되겠지. 그걸 하려면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 이렇게 매연이 하나가 줄으려면 무언가가 또 하나를 잃어야 되거든. 우리가 많이 게임 같은 데서 많이 했었을 거야. 옛날에 뭐 리니지 같은 거 뭐 게임 캐릭터 하나 만들 때 콘이 뭐 17짜리여야 된다고 계속 돌렸던 기억. 콘인지 텍스인지 뭐 하여튼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전 게임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지사는 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올려야 되고, 뭐 법사는 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올려야 되고, 기억들 나지. 근데 뭘 하나 올리면 뭘 하나 잃어야 돼,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옛날 기억에 콘을 올려. 그러면 시전 속도가 빨라졌거든. 근데 시전 속도를 빨라지게 하면 몸빵이 약해졌던가? 하여간 뭐 게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뭔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하나 잃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해. 그리고서 제조사는 그 두 가지를 다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매하면 되느냐, 완벽하게 해서 팔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 뭐 다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불리한 거 이렇게 매연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업그레이드는 잘 안 하려고 들어. 우리도 그럴 때는 사정을 해야 돼. 고객님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고객이 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맘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본사에서는 실적이라고 계속 쪼아. 너희들 이만큼 뿐이 못했어. 자꾸 쪼우지.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 보증수리 기간이 끝났어.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이든 간에 보증수리 기간이 끝났는데 사전점검이라든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나
뭐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제조사가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지. 소비자의 권리로, 소비자의 타당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나를 요구를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남이 알아서, 정비사가 알아서 너의 차량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챙겨주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정비사가 못 챙겨, 바빠서 진짜 일이 많은데, 정말 일이 많아, 일이 많고 일이 미어 터졌는데 이거를 다 챙겨줄 수가 없단 말이야.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 정비사라는 직업이 매출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데, 그럼 매출을 먼저 쳐야 되겠지. 그러려면 사전점검이 있는 걸 내가 안다고면 한가한 곳에 가서 요구를 하면 되잖아. 바쁜 곳에 가서 요구를 해도 돼. 다만 고객이 요구를 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정비사 스스로가 이걸 챙겨주려고 하면 네 아래에서 쪼인다라는 거지. 야, 이 등신아, 차가 저렇게 밀렸는데 이거 붙잡고 앉았어? 이렇게 욕을 먹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아서 무언가 이것을 너의 재산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수입차 쪽에서는 보증수리가 남은 차량이야. 예를 들어서 1년에 연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 AS 센터를 내가 가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받아다 줘. 근데 국산차에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수입차는 하고 있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사전점검, 리콜 같은 것들을 찾아서 받아주는 대행 서비스 같은 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오일을 갈러 가도, 오일을 내가 직접 갈러 안 가도 돼. 갈아다 달라고 부르면 되고, 간 김에 점검이 있으면 해다 달라고. 이런 대행 서비스가 수입차 쪽에는 있어. 근데 1년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걸 보면 국산차 쪽에서는, 국산차도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거든. 지금 정보화사회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정보를 알면 비용을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내가 정보를 모른다고 하면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남을 부려야 된다는 거지. 정보화사회가 별거 있나? 정보를 가진 자가 돈을 버는 게 정보화사회 아닌가? 군사기밀, 그거 정보 아니야? 정보를 사고팔고 하잖아, 군사기밀을. 그거 알아내려고 날리고, 그게 뭐 물체인가? 그냥 서류 쪼가리, 몇 쪼가리, 방식 뭐 그런 거잖아. 그럼 자동차에서도 리콜, 사전점검 이런 것들을 받는 거에 있어서 너무 남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왜 너는, 제조사는 왜, 아니 수입차 쪽에서도 이미 그런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 왜 국산차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대행 서비스가 발달함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국산차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왜 알면서도 안 해줬냐. 그걸 근데 그렇다고 반격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손님이 나에게 너 왜 알면서도 안 해줬어?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뿐이 없는 거고,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길어져. 그건 너의 사정인 거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왜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위에 누구, 예를 들어 다른 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야, 차 저렇게 밀렸는데 빨리 좀 빼. 그리고 예를 들어 팀별로 매출의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개인별로 매출을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팀별로 매출을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 한가한 날은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야. 서로 하려고 해. 근데 차가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그걸 다 해줄 수 있을까 과연? 그걸 안 해준다고 욕하는 게, 아니면 얘기하고 다음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한가한 날 연락 좀 주세요 라고 해. 한가한 날. 근데 그게 내가 해보니까 한가한 날 연락을 주면 다음에 갈게요, 그 물건을 타다 놨어. 재고가 돼. 우리는 이 물건을 맞춰서 소진을 해야 되기도 하거든. 사전점검이라고 공짜로 갖다 주기도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갖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 왜냐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갖다가 물건을 풀어야지. 어디선가는 이거를 물건을 만드느라고 비용을 지불을 했을 거 아니야. 비용 지불을 했다는 얘기는 대기업도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인데 얘가 없어져야 만들지. 없어지지도 않은 재고가 살아있는데 이걸 계속 만들겠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무 이렇게 정비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 비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보다 더 낸다고 하면 비용을 좀 더 줘야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깔끔하게 하려면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시간이 더 걸리려고 하면 그만큼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그만큼 부품을 세척을 하고 한가하게 작업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꼼꼼하게 하려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만큼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욕할 거 없다라는 거야. 작업을 그만큼 꼼꼼하게 해주고 깔끔하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건가? 근데 자동차 쪽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무조건 금액만 싸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뭐 우리뿐만이 아닐 거야. 뭐 예를 들어 집수리 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견적 뽑으면 견적 제일 싼 데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나? 뭐 도배하는 데 있어서 도배 금액 제일 싼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를 일을 부림에 있어서 너무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금전적인 것도 무조건 싸고 퀄리티도 잘 나오고 그러기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물로 따지자. 현금. 내가 은행을 가든 투자은행을 가든 증권회사를 가든 그러면 너의 돈을 불려주는 데 있어서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인 거거든. 돈을 지불을 하지만 그만큼 이문을 내게끔 도와주는 사람한테, 조력자에게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돼. 근데 정비사에게는 그런 수수료를 지불을 하나? 모든 게 오일 하나 갈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 나는 서비스업이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서비스는 공짜다, 무료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외국에 대륙횡단하는 트럭커들 보면은, 트럭커들이 방송하는 것들을 보면 주유소에서 공기압을 넣는 것도 서비스라고 해. 그러나 공기압을 넣으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 내가 기름을 넣는 시간 동안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비사로서 볼 때 남이 무언가 행위를 해주면 공짜 또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비용을 받으려고 하면 나쁜 놈, 그걸 그렇게 하나 받아? 이런 느낌? 말로는 돈을 주려고 하면서, 말로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남을 부림에 있어서, 내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직원을 부리고 하려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부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뭐 돈만 준다고 함부로 막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 요즘 편의점 같은 데서도 많이 있잖아, 그런 동영상들. 손님들 중에 말 짧게 하고, 야 담배 얼마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듯이 정비사도 마찬가지야. 가게 앞에 와서 크랑시 빵빵 눌러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빵빵 누르고 반말하고, 그냥 우리가 다 무조건 사기꾼인 것 마냥 아유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라고 이제 하면서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 무조건 내가 안 해주는 거 마냥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는 받았으면 받은 건데 나한테 봤죠? 내가 전화해서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와갖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나은 곳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서비스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다 모든 게 이 서비스,
공짜로 주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서비스가 다 공짜는 아니라는 거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얘기해볼까?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인테리어 용품까지 왜 같이 안 하는 줄 알아? 그렇고 그렇게 정비업소와 인테리어 샵이 같이 잘 안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솔직히 자본금만 있다면 인테리어 샵, 뭐 세차장 같이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비를 얼마만큼 하면은 세차를 공짜를 해주길 바라고, 얼마만큼 뭐를 하면서 용품 하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 이러다 보니까 정비에 대한 매출이 커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업비를 많이 주는 건 비싸게 받는 것 같고, 그지? 근데 상품이 뭔가를 파는데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러지 않나? 근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은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아갈 때는 서비스 상품이라도 하나 더 받아가려고 하는 과거부터 90년대부터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자본금이 있어도 경정비와 이렇게 용품점을 같이 하는 곳이 드물다라는 거야. 왜냐면 뻔히 장사를 하고 있음에 서비스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한 거보다 내가 벌은 거보다 서비스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정비 하는 업체에서 용품도 하고 광택도 같이 하면서 뭐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치자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이 원스톱 서비스 행위 자체가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 내가 여기 와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서비스인데 대한민국은 참 공짜, 무료 이것만 너무 생각한다라는 거지. 요즘은 타이어 공기압을 넣더라도 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타이어 공기압을 무료로 충전해 주는 것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정비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일 싫었던 일이 뭔지 알아? 타이어 공기압 보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글을 쓰더라도 한 사이클, 한 페이지, 뭐 작업도 마찬가지야. 뭐 작업 양에 여기까지 딱 끝내놓고 다른 무언가를 하면은 두 번, 세 번 확인 안 해도 되는데, 공기압 봐달라고 오면 이게 여기까지 끝나기도 전에 가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놓고 요거 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면 그냥 가. 그렇기 때문에 공기압을 보러 오면 뭘 하다 말고 봐줘야 돼. 그럼 봐줘야 되면 나는 내 작업 사이클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맥이 끊긴다고 할까? 맥이 끊기거든. 맥이 끊기면 또 다시 또 점검을 다시 해가면서 또 다시 작업 시간은 더 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뭐 무료로 공기압을 봐주는 행위를 서비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내가 정비를 하면서 제일 싫었던 거, 공기압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어. 당연히 뭐 얼굴을 자주 보던 사람들이야. 요거 볼트 하나만 걸고요 사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거 하나 걸어야 저도 이거 뭐 손 놓고 다른 거 봐드리죠. 이게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뜨내기 같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봐주면 그냥 훅 가버린단 말이야. 딴 데 가서 보면은 좋기는 한데, 월급쟁이로서 사장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미래의 고객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고, 너희들 먹거리에 있어서, 먹거리가 아니야, 나의 과거만 봐도 똑같아. 옛날에 공짜이던 것들, 무료로 해주던 것들, 그냥 알아서 해줬던 것들, 옛날에는 다 지역사회였단 말이야. 지역사회. 오던 사람이 오고, 외지인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지. 왜냐면 정보가 발달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 맨날 보던 사람이 오고 맨날 오던 사람이 또 오고 아니면 그의 자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또는 공짜로 해줄 수가 있었던가 반면에, 지금은 모든 게 다 파생이 돼서, 자동차 정비도 봐봐. 옛날에는 타이어도 팔고 뭐 배터리도 팔고 다 한 곳에서 따로 전문점이라고 하면서 팔지를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전문점이라고 해서 타이어 따로 팔고 배터리 따로 팔고 뭐 기타 이외의 것들이 다 많이 빠져나갔지. 그러면서 자동차 정비샵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야.
점점 매출을 올릴 수 있던 것들이 점점점 외부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오일만 갈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일 교환하는 작업비는 그만큼 올려줬냐 이거지. 타이어 빵꾸를 때우는 비용도 올려줬냐 이거야. 요즘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그게 가격이 옛날이나 그때나 올랐냐 이거거든. 마케팅 수단으로 공짜로 떼어주는 곳도 아직은 있지만, 외부로 타이어 전문 샵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경정비 하는 곳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덩어리들이 외부로 나갔는데, 엔진오일 값이 올랐나? 엔진오일 값은 비싸면 비싸다고 하고, 그지? 가격은 올리지도 못하는데 비싸게 받으면 바가지라고 하고. 그러면은 정비업소들은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뭐 과잉 정비를 해야 되나? 예방 정비를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느낌인데, 부품값보다 작업비가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상하기는 한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품값이 큰 부속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비가 더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큰 부품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사랑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무조건 싸게, 무조건 저렴하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과연 무조건 싸게, 무조건 저렴하게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해주는 길을 바라면, 빠르고 꼼꼼하게라는 건 어려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 차를 정비를 하는데 사장의 눈치를 보니까 빠르게 하면서 꼼꼼하게 할 수 있어. 내 차 같은 경우 눈치를 보이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지. 매일 들어오는 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컨디션이 맨날 100%일까? 어느 날은 80%고 어느 날은 50%도 안 될 텐데 그게 매일 가능할까? 빠르고 깔끔하게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 꼼꼼하게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되거든. 그러지 않나? 그거 빠르고 꼼꼼하게는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두 번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매번 빠르고 정확하게. 28 청춘 때 술을 먹고도 다음날 버뜬하게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체력에 정신력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젊은 날 20대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정말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나와갖고 빠르고 깔끔하게 해야 돼. 가능할까? 나의 컨디션이 맨날 100%냐 이거지. 계절도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화창하고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사람의 컨디션도 맨날 좋을 수 있냐는 얘기야. 앞으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더 높이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희들 세상에는 서비스업이 성장을 했을지 지금 이대로일지 알 수는 없는데, 안 바뀌었다면 너희들이 바꾸어 가길 바래. 나도 바뀌길 노력하고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